세금 17억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니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 구조,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대표님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사업은 잘 돼가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고 부동산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세가 걱정이신 대표님이요. 어느 날 상속세 계산을 해보니까 자녀한테 물려주면 현금 없어서 건물 다 팔아야겠다 싶었던 그 순간, 제가 실제로 만난 이 대표님도 그랬는데요. 사업은 20년 넘게 잘 키워 놓으셨는데 세금이 너무 커서 내가 만든 회사를 세금 때문에 사업 접고 건물 팔아서 세금 내야겠다는 불안감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식이 바로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님이 어떻게 세금 17억 원을 줄이고 상속세 걱정 없이 회사를 자녀한테 넘길 수 있었는지 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공장 부지가 시가로 한 90억 정도 보유하고 계셨어요. 본인 명의로요. 사업이 커질수록 소득세는 최고 구간 45% 구간,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90억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40억 이상은 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에는 양도소득세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7억 원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대표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은 잘 돼가는데 세금도 같이 커져가는 구조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표님 사례처럼 세금 내려다 사업 접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마저 팔아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금이 너무 많으니 이 대표님 주변에서도 법인 전환해라, 법인으로 가라 라는 말씀 많이 하셨대요. 하지만 사업만 법인으로 가면 의미 없다고 잘 아셨는데요. 사실 법인으로 가면 당장의 소득세는 줄일 수 있지만 제일 걱정이신 부동산 상속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사업자로 세금 폭탄 맞으시면서 한 해 한 해 버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동산도 같이 법인으로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자본금을 현금이 아니라 대표님 명의의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현금 대신 부동산 자체를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하여서 대표님의 현금 유동성이 없으셔도 법인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부동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들 부동산 법인으로 가면서 돈이랑 세금이 엄청 들 거라고 못 간다고 만류하셨대요. 현물출자를 하시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17억도 취득세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도 법인 사업자가 승계받을 수 있고요. 법인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공제 감면도 이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대표님의 사례의 핵심은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도 양도세 17억이 2월과세로 유예된 점입니다. 즉 바로 17억을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만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대표님께서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신 거고요. 법인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세금을 미뤘다가 아닙니다. 그 17억 원을 지금 내지 않음으로써 그 돈을 법인 운영 자금이나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현물출자를 선택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이 뭐 10억, 20억 정도인데 저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저한테도 실익이 되나요? 많이 묻습니다. 네, 됩니다. 오히려 90억짜리보다 30억 이하가 실익이 더 크실 때도 있으세요. 아니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30억 넘어가면은 세금이 확 뛰거든요. 그 전에 법이나 해두시면은 자녀들한테, 손자녀들한테 주식증여로 분산을 주식을 해두시게 되면은 훨씬 더 실익이 있는 거죠.
대표님 기준으로 보면요. 개인 사업자 10년을 유지 시에 누적해서 소득세가 40억, 상속세 40억, 총 80억 원이 납부가 하셔야 되는데요.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세 15억, 상속세 20억, 총 35억 원으로 45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자들은 당장의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상속세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상속세까지도 절감되는 플랜인 현물출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현물출자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까다로운데요. 서류만 내고 바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인가라는 절차를 받아야 해요. 이 절차를 위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시가대로 받으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 법인의 자본금으로 현금 대신 부동산을 넣는 구조다 보니까 법인이 그 가치와 절차를 한 번 더 확인을 법원에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인 법인 설립은 일주일 정도면 끝나긴 하지만 현물 출자는 감정평가도 받고 법원의 인가도 받고 등기가 나와서야 비로소 이제 법인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인가 넘어갈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요. 감정평가 금액이랑 장부가액이 차이 날 때예요. 실제로 작년에 한 건은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법원에서 재평가 받아오세요 라는 바람에 한 달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 의뢰할 때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기준 자료를 같이 넘겨드립니다. 그만큼 꼼꼼히 진행해야 하고요. 법원의 인가, 그리고 시가, 세무신고,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물 출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셔야 돼요.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순자산가의 평가 제대로 못해서 2월가세와 취득세 감면을 못 받으신 경우도 있었어요. 꼼꼼한 전문가와 실제 진행을 하셔야지 현물 출자 실익이 있으세요.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하고 가야 하는데요. 현물 출자 비용이 보통 감정평가 비용, 법무 비용, 그리고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돈이 없이 법인으로 가실 수 있어요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표님은 사실 2억 원 좀 넘게 비용이 나오셨고 부동산 33억 정도이신 다른 대표님은 한 1억가량 나오셨어요. 이게 수도권 가밀억제권 내냐 아니냐, 그리고 업종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케이스처럼 양도세 17억 유예를 하고 그리고 10년간 45억 절감 효과 보는 거랑 비교하면 초기 비용 2억 원은 투자 대비 20배 이상 수익이 나시는 거죠. 저는 비용이 아니라 세금 설계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다른 데서 현물 출자 진행하셨다가 법원인가 신청했는데 서류 보완 요청 계속 받으시면서 1년째 진행 주신 분도 있으셨고요. 어떤 분은 5년간 사후 관리를 깜빡하셔서 양도세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으셨어요. 현물 출자를 만약에 하시면요, 부동산을 5년 내에 매각하면 안 되고요. 대표님 지분도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안 되십니다. 이 조건 어기시면은 2월가세 받았던 혜택이 취소가 돼요. 경험 많은 세무사, 법무사, 간평사가 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법인의 주식은 지분 형태이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녀한테 주식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훨씬 세부담이 적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여러 명 공동명의로 두게 되면은 매각이나 증여 시 번거롭잖아요. 그렇지만 법인의 주식은 지분 조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표님처럼 미리 현물 출자로 법인을 해두시면은 3년이나 5년 뒤 주가가 낮으실 때 자녀한테 주식 증여하는 전략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고민도 많이 줄으시는 거죠. 이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무사님,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상속 플랜이었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금은 단기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제가 16년 동안 수백 건의 법인 전환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사업만 법인으로 바꾸면 절세의 절반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까지 있으시면은 부동산까지 법인으로 옮겨야 절세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이 있다고 모든 경우에 유리한 건 아니세요. 부동산이 10% 임대용이거나 곧 매각할 예정이거나 뭐 담보 비율 70% 이상인 경우면은 실익이 적을 수는 있으세요. 대표님, 법은 복잡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건 꼼수가 아니라 준비인데요. 현물출자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감정평가, 법무비용 등 현실적인 비용은 있으세요. 그래도 절세 규모를 보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부동산이 개발되기 전에 미리 구조를 만들어 두신 분들이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무료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말고도 부자들이 쓰는 또 다른 절세 전략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